똑같이 우리는 이걸 본 적이 없어요. 매수인은 이 토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서초동 100번지로서 이거는 대지고 면적이 330제곱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송파구 구청장도 나도 동물 좋아한다 해서 사자동, 호랑이동, 사슴동 그 최종 지번 토지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전 시간까지 소유권의 등기와 관련돼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소유권 등기와 관련돼서 이제 기타, 물론 이것도 이전 등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유권 관련된 이제 기타 여러 가지 등기를 보는데요. 자, 290페이지 보시면 먼저 환매특약 등기가 있습니다. 자, 환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민법 특수한 매매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예, 환매특약을 등기를 하게 되면 그 환매권을 제3자에게도 대행할 수 있다 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등기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등기법에서 그 등기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환매 개념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 매도인이고요. 매도인이고 X 물건을 10억 원에 을에게 팝니다. 매수인인 거죠. 자,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하게 되겠죠. 갑과 을 사이에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한다. 그러면 매매 계약을 하죠. 자, 매매 계약을 하면서 X 물건을 이제 10억 원으로 X 물건을 10억 원을 하는 이게 매매 계약서죠. 지금 갑과 을 사이에. 자,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매도인란이 있고 매수인란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매도인은 갑이라고 적을 것이고요. 매수인은 이제 을이라고 적는 거죠. 자, 그러면 일반적인 매매 계약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4월 1일 날 이제 매매를 합니다. 자, 매매를 통해서 을 앞으로의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이전 등기를 매매를 하는데요. 이때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은 돈이 급해서 이 물건을 팔지만은 3년 안에 내가 을이 부담했던 이 매매 비용하고 부담했던 매수 비용이 뭐 100만 원, 뭐 아주 비싸진 않겠죠. 뭐 매수 비용이 1,000만 원이 들었다 그러면 1,000만 원. 이 1,000만 원과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즉 매매 대금 있죠. 매매 대금과 그다음에 그 비용이 있겠죠. 매수인이 부담했던 그 비용을 다시 상환하면은 을이 다시 갑에게로 되팔기로 하는 특약을 집어넣는 거죠. 특약을. 그래서 기간을 뭐 3년으로 할 수도 있고요. 기간을 뭐 특별히 정해놓지 않으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5년이 되는 거죠. 환매 기간은. 그래서 다시 상환해서 다시 상환을 통해서 다시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즉 갑이 다시 되살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갑이 을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했다가 다시 자기에게 되팔기로 하는, 되사기로 하는 똑같은 의미가 되겠죠. 팔았던 물건을 다시 되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환매라고 하는 거고요. 환매하기로 하는 특약을 집어넣는 것이죠. 특약을. 이것을 환매하는 이제 특약이라고 하는 거죠. 보통 목적물과 대금, 그 다음에 매도인, 매수인란 중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특약사항들이 들어가는데 이 특약이 들어가는 거죠. 이걸 환매 특약이라고 하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민법 시간에 환매 특약 자세한 내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4월 1일 날 매매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동시에 이 사람들은 이제 환매 특약을 하는 거죠. 환매 특약. 자, 그러면 이 환매 특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매매 계약과 이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동시에 했을 때만 환매 특약을 인정하는 유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환매 특약은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발생하는 게 특약을 했기 때문에요. 이 특약을 제3자기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환매 특약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환매 특약 등기를 하게 되면은 제3자에게도 제약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매매 계약과 환매 특약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동시에 해야 되는 거죠. 동시에야만이 유효한 것이고, 따라서 등기 신청에 있어서도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을 원인으로 하는 환매 특약 등기도 동시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동시에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환매특약 등기가 되면은 자 보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요. 등기, 자, 우리가 등기 의무자 보죠. 등기 의무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는 갑이 등기 의무자가 되고요. 등기 권리자는 을이 되겠죠. 을이. 그런데 환매특약 등기에 있어서는 환매특약 등기를 함으로써 갑에게 환매권이 생기는 거죠. 갑에게 환매권이. 그리고 을은 환매에 이제 부담을 안고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환매특약 등기에 있어서는 등기 권리자가 어떻게 됩니까? 갑이 다시 등기 권리자가 되고 을이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죠. 즉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 자, 우리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요 내용 우리가 2장에서 다 다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환매특약 등기죠. 자, 요것을 우리는 다루고 있습니다. 이 등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있어서. 자, 환매특약 등기에서는 누가 등기 의무자가 됩니까?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죠. 이때 이 매매를요, 환매특약이 붙어있는 매매라 그래서 환매특약부 매매라고 하는 거죠. 환매특약이 없었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매매가 되겠지만은 이 매매는 앞에 그러니까 환매특약과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매매를 환매특약이 있는 매매다. 그래서 환매특약부 매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은 환매특약부 매매에 있어서의 이 매매에 있어서의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환매특약에 따른 등기 신청서를 동시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동시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럼 신청서를 같이 내야 되는데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뒤바뀌기 때문에 하나의 신청서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따로 쓰게 되고요. 여기에서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만약에 의무자를 갑으로 쓰고 권리자를 을로 썼다 그러면은 환매특약 등기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따로 써야 되는 거죠. 여기는 등기 권리자가, 그러니까 등기 의무자가 어떻습니까? 을이 되고 등기 권리자가 갑이 되기 때문에요. 권리자 의무자가 다르기 때문에 신청서를 어떻습니까? 따로따로 써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별개의 신청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별개의 신청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된다. 따로따로 신청서를 써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요. 이제 별개 신청서에서 환매특약 등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등기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 자, 보면 갑이 최초의 소유자였으면요.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될 거 아니에요. 을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해가지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겠죠. 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환매특약 등기는 어떻게 하냐면요. 환매특약 등기는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특약 등기를 하는 거잖아요. 매매와 동시에 특약 등기를 하기 때문에 이 2번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특약을 하기 때문에요. 특약 등기는요. 다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유권 이전과 연결하여서 등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3 이렇게 하지 않고요. 2에 1 이렇게 부기 등기 형식으로 그러니까 갑이죠. 갑에게 이제 환매권이 있다는 환매권 등기라는 거죠. 환매권 등기가 바로 환매특약 등기가 되겠죠. 갑에게 환매권이 있다. 환매특약에 의해서 환매권이 발생하는 거죠. 환매특약 등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환매권의 등기. 자, 요 등기를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매특약 등기는요, 이 소유권 이전 등기의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하게 된다. 이 등기 특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이 환매특약 등기는요, 어떻게 합니까? 갑과 을이 공동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갑에게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갑을이 공동 신청이고요. 그런데 갑을이 공동 신청이고 환매특약 등기도 갑을이 공동이다. 다음은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는 뒤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환매특약 등기에 되는 과정을 다룰 거예요. 자, 의 보시면요. 1번 보시면 환매특약은 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종된 계약이 되는 거죠.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약이기 때문에 종된 계약이 되고요. 자, 환매라는 것은 매도인이 약정한 기간 내에, 자, 5년의 범위를 할 수 있죠. 기간 내에 환매권 행사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을 반환하고 다시 매수하는 것을 말하고요.
자, 환매특약 등기는요, 환매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환매특약 등기도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 신청에 의해서 저렇게 부기 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환매특약 등기를 하게 되면요, 그 환매권을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거죠. 자, 갑에게 환매권이 있습니다. 환매특약에 의해서 환매권을 갖게 되면은 이제 환매특약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이제 환매권을 갖게 되는 거죠. 환매권. 환매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다음에요. 병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버린다든지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갑과 을 사이 환매특약을 했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지 병에게는 행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걸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제3자 병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제3자 병에게도 대항이 가능하다. 얘도 이제 대항, 주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대항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등기를 함으로써 대항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대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병이라는 사람은 갑에게 환매권이 있다는 걸 알고 취득을 했기 때문에요. 나중에 환매권 행사는 병에 대해서도 환매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5번 보시면요. 환매특약 등기에는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매특약의 가등기라는 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동시에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신청 절차에서 방과후를 신청 절차에서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 동시에 신청을 하지만 어떻습니까? 신청서는 따로따로 내야 돼요. 즉, 두 번째 줄 별개의 신청 정보를 신청한다라는 거죠. 자, 2번은요. 동시에 신청되기 때문에 접수번호가 동일합니다. 접수번호도 동일하게 나오게 되고요. 부기 등기 형식이기 때문에 동시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방가로 2번 신청에는요. 공동신청입니다. 자, 공동신청일 때 등기 권리자는 이제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방가로 3번 보시면 신청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될 것이요. 우리 민법에서 환매를 하기 위해서는요. 매매 비용과 매매 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했던 매매 비용을 지급하고 상환할 수 있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지급하고 환매권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은 반드시 필요적 신청 정보가 됩니다. 신청서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동그라미 2번 보시면 환매 기간은요. 반드시 기록되지 않아야 됩니다. 환매 기간이 기록되지 않으면 우리 민법에 의해서 5년으로 취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간은 필요적 정보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번 보시면요. 환매특약 등기 신청서에 자보죠. 자, 갑이 지금 현재 소유자인 상태에서 지금 신청을 하는 거죠. 이 두 개를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자, 그러면 갑은 소유자이기 때문에요. 갑이 의해서 을에게로 이전을 할 때 이때 이전 등기 신청서에는 어떻습니까? 갑이 지금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갑이 소유자니까. 그러니까 갑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겠죠.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소유 명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갑의 인감증명도 제공해야 되겠죠. 인감증명. 그래서 갑은 등기필 정보하고 인감증명을 제공해야 돼요. 그런데 환매특약 등기에서는 이제 을이 이제 등기 의무자가 될 텐데 을은 어떻습니까? 아직 소유권을 아직 취득하기 전이죠.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지금 환매특약 등기를 신청하는 거잖아요.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특약 등기를 신청할 당시에요. 그러니까 아직 등기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죠. 이 등기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을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해 본 적이 없어요. 취득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등기필 정보라는 게 존재하지 않겠죠.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요. 또 을이 여기서는 등기 의무자지만 을은 소유 명인이 아니잖아요. 아직 을 앞으로 등기가 지금 안 된 상태에서 등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을은 소유 명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감증명 이런 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인감증명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자, 보면은 동그라미 3번 보시면은 등기 의무자인 매수인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4 보시면은요. 첨부정보에서 방금 설명이 됐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동그라미 2번으로 돼야 되는데 3번으로 됐네요. 그래서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방가로 4번 보시면은 등기원인 증명정보도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등기원인 증명정보는 이제 제공을 해야 되겠죠. 환매특약을 했던 이제 등기원인 증명정보는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매계약서 안에 환매특약이 있었을 때는 매매계약서 제공으로 가름하면 되겠지만은
환매특약에 동시에 해야 되긴 합니다만 매매계약서 안에 같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만약에 환매특약서가 있었을 경우에는 환매특약서를 제공해야 되겠죠. 그러다 인감증명은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등기 실행과 관련돼서요. 환매특약 등기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동시에 이전 등기가 동시에 해야 되고요. 동시에 하기 때문에 접수연월 접수번호가 동일하다라는 거죠. 등기 원인은 환매특약부 매매라고 적고요. 등기 원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는 매매가 등기 원인이 되겠죠. 그러나 환매특약 등기에 있어서 원인은 그 환매특약인 거죠. 그래서 특약이라고 이제 기록하면 됩니다. 자, 환매특약 등기에 효력해서요. 환매권을 등기하게 되면 이제 대항력을 갖는다는 거죠. 대항력. 자, 그래서 대항력을 갖기 때문에요. 만약에요. 자, 갑이라는 사람 환매권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만약 을이, 지금 현재 소유자는 을이 되겠죠.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소유권을 넘기면 3 해가지고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겠죠. 이전 등기가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가 되겠죠. 자, 이러면은요, 이때, 자, 밥이라는 사람 환매권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병한테도 대항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갑이죠, 환매권을 행사할 때요. 환매권은 누구한테 행사하느냐? 을한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병으로부터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에게도 자신의 환매권을 주장해서요, 사해가지고 이 병으로부터 갑이 환매권을 행사해서 다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제 환매가 되겠죠. 환매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요. 다시 이제 환매권 행사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은 갑과 병의 공동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병으로부터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렇게 되겠죠. 갑이 원래 소유하고 있다가 을한테 이전 등기가 된 상태에서 병에게 다시 이전되고 다시 병으로부터 갑이 이전받으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래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됐을 때는요, 제3자를 이제 등기 의무자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된다는 거죠. 자, 환매권의 이전 등기요. 환매권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환매권도 이전할 수 있는 거죠. 재산적 권리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그 환매권을요, A라는 사람한테 이전을 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럼 A라는 사람이 이제 환매권자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현재의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이전 등기를 받으면 되겠죠. 자, 환매권의 이전 등기는요. 환매권 자체가 부기등기로 하기 때문에 그 부기등기의 부기등기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부기등기 형식으로 환매권의 이전 등기도 가능하다. 그럼 여기서 기억할 것은요. 그냥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도 가능하다라는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넘기시면은 환매권의 행사입니다. 행사. 자, 환매권은요, 환매권 행사에 환매권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인데요. 자, 공동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갑이 만약에 이제 을이죠, 을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소유자입니다. 소유자면 을로부터 환매권을 이전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매권 행사를 통해서 을에게 환매권 행사해서 갑 앞으로 바로 이전 등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소유권을 을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이전을 했을 경우에는 병에게 환매권을 행사해서 이전 등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했을 때는 병과 공동신청이 될 것이고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이면 을과 공동신청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그 두 번째 줄이죠. 양도된 경우, 환매권이 양도가 됐을 때는 현재 등기부상 그 소유 명의, 그러니까 병이 되겠죠. 이런 경우는 병을 상대로 병과 이제 공동 신청해서 이전 등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양가로 6번요. 이제 환매권 행사하는 방법을 보았고요. 환매권 등기 이제 말소도 할 수 있는데요. 환매권은 얼마든지 포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병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기 전에요. 이렇게. 자, 환매권 등기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요, 갑이라는 사람 자신의 환매권 권리를 얼마든지 포기할 수가 있는 거죠. 포기하면은 이거 환매권을 소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럴 경우에는요, 갑의 환매권을 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을이 등기 권리자, 갑이 등기 무자가 돼서 이제 공동 신청해서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럴 수도 있어요. 갑이 환매권을 행사해서 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요. 3해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요. 병이 이전이 안 됐으면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이것이 환매를 통해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원인에 의해서 취득했다든지
뭐 상속을 통해서 취득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을이 사망을 해서 갑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원인, 어떤 원인에 의해서요, 환매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은 자기가 자신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잖아요. 환매권자가 소유권자가 돼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이전 등기를 뭐 자기가 자기 자신과 공동으로 신청한다. 말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환매권자가 스스로 어떻습니까?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는 이 환매권의 말소도 을과 갑이 공동으로 소유권자하고 현재 소유권자하고 환매권자가 공동으로 이것을 말소를 시켜야 될 텐데 이걸 말소시키는 거죠. 이 말소를 시킬 것인데 말소를 시키는 것에 있어서 갑이 소유자가 이미 돼버렸으면 어떤 이유로 그러면은 자기가 소유자가 됐으니까 소유자하고 환매권자가 공동 신청한다는 것이 결국 갑 혼자 신청한다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환매권은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환매권은 혼동으로 소멸하기 때문에요. 동그라미 2번처럼 거기 있죠. 환매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환매권자가 다른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은 이럴 때는 환매권은 혼동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환매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기하고 공동으로 신청할 필요 없으니까요. 자, 중요한 것은 동그라미 3번입니다. 동그라미 3번. 자, 갑이라는 사람이 다른 원인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환매권을 행사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습니다. 이전 등기. 자, 등기 원인은 환매가 되겠죠. 환매를 통해서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은 자, 어떻습니까? 갑이 처음에 소유하고 있다가 갑의 물건이 을한테 넘어가고요. 을로부터 다시 어떻습니까? 환매권을 행사해서 갑에게 소유권이 넘어왔으니까 이 환매특약 등기는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죠. 존재할 가치가. 그러니까 이게 말소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의 말소예요. 갑이 을로부터 환매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해서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그래서 직권으로 말소하는 등기다라는 거 하나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직권 말소를 한다는 거죠.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래서 환매권 행사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환매권을 행사했을 경우에는 제 직권으로 말소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환매특약 등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넘기시면은요, 구분 건물의 등기가 있습니다. 구분 건물의 등기. 자, 우리가 앞에서요, 등기부의 양식을 할 때요, 그때 일반 등기부 양식을 하면서 구분 건물 등기부의 양식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분 건물 등기부의 양식을 살펴봤으니까 그 내용을 복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죠. 구분 건물 등기부를. 자, 구분 건물 등기부가요. 구분 건물이 한 5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5층짜리 두 세대 층당 두 세대 쓰게 가지고요. 5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요. 자, 구조상 유용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당연히 구분 건물로 등기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독립성만 있다고 해서 안 되고요. 이 사람 구분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건설한 사람이라 하는 사람이 이걸 분양 목적으로 건물을 만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구분 등기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구분 행위를 해야 이건 구분 건물이 되는 겁니다. 구분 행위를 하지 않으면요. 구분 건물.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분 행위가 없으면 구분 건물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있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과 구분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보시면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구분 행위를 통해서 구분 건물로 등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구분 행위가 없으면은 구분 행위 없이 단독 건물로 등기할 수가 있고. 이것은 선택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반드시 구분 건물로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이런 구분 건물에 있어서는 세 가지, 구조적으로 세 가지가 나오는 거죠. 여기가 101호고요. 그리고 여기가 102호고, 그 다음에 여기 301호, 302호, 여기가 이제 501호, 그 다음에 여기가 502호.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구분 건물 등기부는요, 일단 한 동 전체를 나타내는 표제부가 나오는 거죠. 한 동 전체 표제부. 그래서 이제 일단 한 동 전체 표제부가 있고요. 한동 건물에 이제 한동 건물의 표제부가 나오겠죠. 그래서 5층짜리 건물이라는 한동 건물 등기부는 표제부가 나옵니다. 근데 구분 건물이었을 경우에는요. 한동 건물 표제부가 나온 다음에 이 건물에 바로 소유자가 나올 수는 없는 거죠. 구분해서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갑이라는 사람은 101호만 소유하고 을이라는 사람은 102호만 소유하는 사람이죠. 따라서 바로 소유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유 부분마다
따로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동 건물의 표제부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갑구을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유 부분마다 따로 등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분 건물, 집합 건물에 했을 때는 가장 먼저 전유 부분이 있는 거죠. 전유 부분. 전유 부분이 있고요. 이 전유 부분이 바로 구분 소유의 목적이 되는 것이 되겠죠. 구분 소유의 목적이 되는. 그래서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유 부분 등기를 할 때는 구분해서 소유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바로 갑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유 부분마다 따로 등기 기록을 둔다는 거죠. 그래서 101호에 대한 등기 기록을 따로 두는 거죠. 그러면 101호가 되면은요, 101호에 다시 이걸 구분해서 소유하기 때문에 구분하는 이제 101호의 전유 부분이 나오겠죠. 101호에 어떻습니까? 전유 부분이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이제 101호의 소유자인 갑구가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101호에 대한 이제 을구가 나오게 되겠죠. 을구가. 그래서 전유 부분, 갑구, 을구가 이렇게 따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유 부분마다 따로 표제부, 갑구, 을구. 여기는 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부가 되겠죠. 표제부. 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부 이렇게 쓰는 게 나겠죠. 표제부. 표제부가 나온다. 그러니까 각 전유 부분에 대한 어떻습니까? 이 101호, 이 전유 부분에 대한 어떻습니까? 표제부, 갑구, 을구가 따로 나오는 거죠. 구분 소유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102호에 대한 어떻습니까? 표제부, 갑구, 을구가 나오겠죠. 102호. 그래서 쭉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맨 마지막에는 이제 501호에 표제부, 갑구, 을구가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2호에 표제부, 갑구, 을구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전유 부분 등기는요, 이제 먼저 한동 건물이 나온 다음에 어떻습니까? 한동 건물의 표제부가 나온 다음에 전유 부분마다 어떻습니까? 각각 표제부와 갑구, 을구가 나오겠죠. 한동 건물 표제부가 나온 다음에 전유 부분마다 갑구, 을구가 나오고요. 표제부, 갑구, 을구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집합 건물에 있어서는 이 전유 부분, 나만 단독으로 소유하는 구분 소유하고 있는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용 부분이 있죠. 공용 부분. 자, 이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일반 구분 건물의 양식에서 다뤘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이 있죠. 자, 공용 부분은요, 이 건물 안에 있는 원래 구조상 공용 부분이 있는 거죠. 구조상. 전유 부분이 될 수 없는 구분 소유가 안 되는 구조상 공용 부분이 있는 거죠. 구조상 공용 부분은 복도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말합니다. 자, 이런 것은요, 따로 등기할 수가 없죠. 등기할 수가 없고요. 뭐 구조상 공용 부분이 뭐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를 처분하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구조상 공용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즉 구조상으로는 전유 부분이 됩니다. 구분 소유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규약에 의해서 공용 부분이 된 부분이 있죠. 규약상. 그러니까 예컨대요, 102호를요, 102호, 이때 102호가 있는데, 이 102호가 원래 소유자가 102호가요, 102호가 갑이 소유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갑이 처분하고 이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 구분 건물 소유자들이 야, 그거 딴 사람한테 처분하지 말고 우리들한테 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것을 모두가 이용하는 사랑방으로, 모든 전체 사람들 공동으로 이용하는 어떤 사랑방 같은 걸 만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한테 딴 사람한테 팔지 말고 우리한테 팔아라. 그래서 갑이 이 사람들한테 팝니다. 자, 그러면은 요 부분 102호는 어떻게 됩니까? 원래 갑이 단독으로 소유했던 부분이 되겠죠. 갑이 단독으로 소유했던 부분이 이제는 더 이상은 갑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죠. 자,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용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 계약에 의해서 9세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이제 계약이죠. 규약에 의해서 공용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규약상 공용 부분은요. 자, 이 전유 부분이랑 전유 부분이 있고 공용 부분이 있는데, 이 공용 부분은 어떻습니까? 항상 이 전유 부분과 어떻습니까? 절대적 일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전유 부분이 이전되면 공용 부분은 항상 예외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일체가 돼서 이전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102호에 대해서 만약에 여기 지분 등기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요, 전유 부분과 독립되게 처분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처분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요, 이때 102호가 규약상 공용 부분이 되어버리면은 갑구나 을구를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공용 부분만 따로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갑구를 없애고
또 공용부분만 따로 저당권의 객체가 돼서 공용부분만 따로 경매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갑구나 을구를 없애버리고요. 배기호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표제부만 존재하게 되겠죠. 표제부만 존재하고 이건 여기 지워버리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표제부만 존재하고요. 표제부에다가 이 부분은 이 배기호는 공용 부분이다 이렇게 적어버리는 거죠. 공용 부분이다 라고 해버리면요. 더 이상 이제 따로 분리돼서 처분될 수가 없다는 거죠. 처분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갑구나 을구를 없애고 표제부만 드는 거죠. 그러니까 배기호는 어떻습니까? 표제부만 존재하게 되겠죠. 표제부만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만 존재한다는 거죠. 표제부만. 등기는 가능하지만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구분 소유자들이 어떻습니까? 땅 밟고 다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대지 사용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대지 사용권. 대지 사용권이 있으면 처분해야 되겠죠. 그러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대지에 대한 사용권으로는 소유권을 가질 수도 있고요.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도 있죠. 집합건물 소유자들이. 또는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을 가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세권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임차권, 채권적 방법으로 임차권이 설정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네 가지들이 이제 대지 사용권이 됩니다. 근데 이 대지 사용권은 절대적 일체성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상대적 일체성만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우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요. 분리처분은 못하도록 했습니다. 분리처분하지 못하도록 했지만은요. 규약에 의해서 분리처분이 가능하고요. 또 규약이 분리처분을 가능하다는 규약이 없다고 하더라도 선의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체성이라는 것은 대지사용권도 전유 부분과 항상 함께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대지사용권은 어떻습니까? 선의 제3자랄지 규약에 의해서 분리처분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 일체성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분리처분이 되면요 법률 관계가 너무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이 아파트 소유자들이 이 대지사용권을요 분리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절대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규약을 만들어서 분리처분을 못하도록 해버립니다. 절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규약으로만 분리처분을 못하겠다고 하더라도요. 제3자는 등기를 보고 사기 때문에 등기를 보고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요.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선의의 제3자가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선의의 제3자, 규약으로만 자기들끼리 규약으로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또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대지 사용권은 반드시 전유 부분과 일체가 돼서 처분할 수 있도록 처분해야 된다라는 걸 등기까지 해버립니다. 자, 등기가 돼 있으면요. 등기가 된 사항들은 악의로 추정을 한다는 거죠. 등기된 내용은 알고 추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걸로 추정하기 때문에 전유 부분과 분류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도록 등기까지 해버립니다. 등기까지 해버리면 선의의 제3자에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즉 이렇게 대지사용권을요. 규약이나 등기에 의해서 분리처분을 완전히 못하도록 막아버린 대지사용권. 이것을 특히 우리가 대지권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대지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지권은 이제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가 돼야 대지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 대지권의 등기는 또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전유 부분은요, 당연히 등기가 가능합니다. 등기를 할 때는 표제부 갑구일구 등기할 수 있고, 그러나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할 수가 없고,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할 수 있지만 표제부만 둔다. 대지권은 등기를 해야 이제 대지권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그 등기하는 절차들을 보는 거죠. 자, 먼저 양갈 2번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요. 우리 앞에서 했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는 자, 한동 건물의 표제부가 5층으로 나오게 됩니다. 표제부가 이건 5층짜리 건물이라는 거죠. 5층짜리 건물이 기록되어 있으면요. 뒤에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등기 기록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501호, 502호까지 어떻습니까? 5층까지 전부 다 등기부에 기록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요. 보존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501호하고 502호 되는 사람은 자기는 보존 등기 신청을 원치 않는다. 보존 등기 신청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요. 어떻습니까? 보존 등기는요. 반드시 동시에 돼야 된다는 거죠. 동시에.
그러니까 501호, 502호 소유자들이요. 보존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갑구을구는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표제부는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한동 건물 표제부가 5층이라고 했으니까 5층이 전부 다 등기부에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구분 건물 등기부에는요. 표제부만 있는 구분 건물이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표제부는 표시에 관한 것은 반드시 동시에 신청해야 되는데 만약에 표시에 관해서 보존 등기를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을 하지 않는다. 501호, 502호 사람이. 자, 이런 경우에는요. 다른 구분 소유자들이 그 구분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건물에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죠. 표시. 그래서 표시에 관한, 여기서 표시에 관한 등기만 동시에 신청하고 그 다음에 대위할 수 있어요. 보존 등기를 대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밑에요. 이제 4가로 3번에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죠. 구조상 공용부분은 등기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규약상 공용부분만 보면 되는데요. 자, 규약상 공용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당사자들이 규약에 의해서 규약상 공용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규약상 공용부분으로 해달라는 신청이 있어야만이 규약상 공용부분에 등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신청 절차에서요. 등기 명인이 신청을 해야 되겠죠.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이제 신청을 통해 가지고 규약상 공용 부분이 됩니다. 자, 첨부 정보로서의 오른쪽 3번 보시면은 규약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규약상 공용 부분이 됐다는 걸 증명하는 규약을 가지고 와야 될 것이고요. 자, 등기 실행에 있어서는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표제부에 이렇게 표제부에 공용 부분이라고 적는다라는 거죠. 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죠. 각 구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이제 말수하는 표시를 한다는 거죠. 다 말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뜻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공용부분의 뜻의 등기를 형식적으로 하게 되면은요. 공용부분의 뜻을 등기를 하고 나면은 공용부분의 그 갑구와 을구는 다 이제 말수를 한다는 겁니다. 말수. 자, 그러나 반가로 4번에요. 공용부분의 뜻의 등기에 대한 그 말수 등기죠. 그러니까 공용 부분의 등기였죠. 방금 동그라미 3번까지 공용 부분의 등기는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앞에 설명했죠. 이 공용 부분을 소유권 보존 시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없어졌어요. 갑구을구가. 자, 갑구을구가 없어진 상태에서요. 나중에 이 공용 부분을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거죠. A라는 사람한테 팔게 되면요. 그때 A가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죠.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때는 이제 다시 갑구를 만들어야 되겠죠. 갑구를 A한테 팔기 때문에. 그럼 A라는 사람은 아파트 소유자로부터 그것을 승계하게 되는 거죠. 승계를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승계 취득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새롭게 갑구를 만들어서 등기를 하기 때문에 A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승계인 이 사람한테 보존 등기를 하게 되고요. 자, A 앞으로 보존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겠죠. 그래서 A가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은요. A가 이제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더 이상 공용 부분이 아니죠. 공용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용 부분이라는 뜻의 이 등기, 이 표시는 이제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됩니다. 직권으로 이제 말소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것이 반가로 4번에 있죠. 공용부분의 뜻의 등기, 말소 등기죠. 자, 취득자는 두 번째 줄 보시면은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되고요. 단독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존 등기라 했을 때는 공용부분의 뜻의 등기를 이제 직권으로 말소하는 표시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보시면 이제 대직권의 등기죠. 대직권 등기. 자, 대직권 등기를 어떻게 하느냐. 자, 대직권 등기는요.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자, 그래서 296페이지 하단에 있는 요 이제 등기의 종류에서 표만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대직권도요. 그러면 대직권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 전유 부분과 일체가 돼서 처분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전유 부분에 대해서 갑구를요. 여기에 원래 최초의 소유자가 P라고 하면은 P라는 사람이 이해해가지고 Q라는 사람한테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은요. 대직권도 당연히 이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직권도 함께분이 무조건 이전합니다. 그래서 대직권의 등기를 따로 할 필요 없이 당연히 이전시키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이 대직권 등기를 반드시 이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표제부에 등기를 해버립니다. 표제부에. 그래서 표제부에는요. 이 101호에 대한 면적이 나오겠죠. 그래서 104제곱미터다. 104 보통 우리가 이제 한 40평형 정도가 이제 104제곱미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04제곱미터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것은 표제부가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P라는 사람이 Q라는 사람한테 소유권, 전유분의 소유권을 넘기게 되면 당연히 대직권도 이전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대직권 등기를 표제부에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P가 Q한테 소유권을 넘기면 이 104제곱미터가 당연히 이전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대직권도 바로 이전되기 위해서요. 이 대직권 표시를요.
이 전유 부분 표제부 해버린다는 거죠. 대지권 표시. 이때 대지권 표시는 전유 부분 표제부 한다는 거죠. 자, 전유 부분 표제부에 뭐라고요? 대지권 표시니까요. 자, 각 구분 소유 101호, 102호, 201호, 202호마다 어떻습니까? 대지권의 비율은 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지권의 비율이라든지 또 대지권의 종류가 소유권일 수도 있고 지상권일 수도 있고 이게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권의 비율이나 종류같이 이 대지권의 표시는요. 비율이나 종류가 다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대지권의 비율이나 표시는 전유 부분 표제부에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대지권을 가지고 있으면요. 비율이나 종류가 있으면은 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또 표시돼야 되겠죠. 어떤 토지에 대해서 대지권을 갖는다. 야, 이 토지에 대해서 대지권을 갖는 거잖아요. 대지권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럼 대지권이 대상이 되는 토지의 표시도 전유부분 표제부에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 대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대지권은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이나 종류는 전유부분마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비율이나 종류는 전유부분마다 따로따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따로따로 비율이나 그 종류는 따로따로 기록하지만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는 다 공통적이잖아요. 모든 토지의 공통적인 내용이 되겠죠. 저 토지, 여기가 100번지면은 이 100번지 토지가 바로 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표시는 모든 전유 부분에 대한 공통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다 따로따로 뭐 100번지 다 쓸 필요 없이 그 100번지는 어디다 쓰면 되느냐? 다 공통적이기 때문에 여기다 적어버리는 거죠.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표시는요. 토지의 표시는 공통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각각 따로 적을 필요 없이 한동건물 표제부가 맨 앞에 오니까 여기다가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표시를 기록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대지권의 종류나 비율은요. 종류나 비율은 전유부분 표제부에 전유부분 표제부 이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전유권의 종류나 비율은 전유부분 표제부에 하는 거고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표시는요. 한동건물 표제부에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어떻습니까? 합쳐져 가지고 101호는 이 토지에 대해서 얼마의 대지권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서 대지권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어떻습니까? 대지권을 보여주는 거죠. 대지권이 되겠죠. 어느 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대지권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바로 이 두 가지가 이제 대지권 등기가 되는 거죠. 대지권의 등기. 대지권이 있으면 그 대상이 있어야 될 테니까 이 토지에 대해서 대지권이 얼마를 가지고 있다는 요것을 우리는 대지권의 등기라고 합니다. 그럼 대지권의 등기는 어디다 합니까? 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표시는 한동건물 표제부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지권의 표시. 그래서 거기 있죠, 메뉴에. 대지권의 표시라는 것은 대지권의 종류나 비율을 말하고 위에 토지의 표시는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표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한동건물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표시를 하고 전유부분 표제부에 대지권의 종류나 비율을 나타내주는 대지권 표시를 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대지권 등기라고 한다. 그럼 대지권 등기는 어디다 합니까? 건물 등기부에 하는 거죠.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하는 거죠. 결국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대지권의 등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대지권 등기를 하게 되면은요. 대지권 등기를 하게 되면은 자, 그러면은 건물을 이전할 때는 대지권도 항상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대지라고 하는 것은 토지이기 때문에요. 이 대지에 대해서는 토지 등기부가 따로 존재한다는 거죠. 갑구, 을구 해가지고 전유 부분 갑구, 을구 해가지고 이게 100번지면요. 이 100번지에 대해서는 100번지 토지 등기부예요. 토지 등기부가 또 있겠죠. 토지 등기부에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갑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을구가 있고 해서요. 토지 등기부에 토지가 기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건물을 이전할 때는 항상 토지도 함께 대지권도 함께 이전을 하겠지만은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대지권이 됐다라고 했을 때요. 토지만 어떻습니까? 건물과 분리돼서 토지만 이전해 버릴 수도 있는 거죠. 이때 토지에 대한 소유권만 이해가지고 이전돼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소유권이 있습니다. 이 소유권을요. 이 사람으로부터 취득을 했으면요. 아파트 구분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면은 이 아파트 구분 소유자들이 토지에 대해서만 어떻습니까? 공유 부분만 따로 처분돼 버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파트는 그대로 소유하면서 토지의 지분만 이전돼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토지의 지분, 이 공유 지분은 어떻습니까? 대지권이라고 하는 건 항상 전유 부분과 일체가 돼서 이전돼야 되는데 전유 부분을 이전할 때는
건물 등기부는 항상 일체가 돼서 움직이도록 만들어놨는데 토지 등기부 안에서 토지 등기부에서 토지가 따로 분리 처분돼 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토지 등기부상에서 토지만 따로 분리돼서 처분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대지권의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 대지권의 종류가 소유권이었으면은 대지권 여기 있겠죠. 이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소유권을 대지권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은 이 소유권 밑에다가요. 소유권 옆에다가 이 소유권은 대지권의 목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써버립니다. 이 소유권은 대지권의 목적이 되고 있다. 즉 이 소유권은 대지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하도록요. 이전 등기를 못하도록 이 소유권 옆에 대지권이라고 적어버립니다. 이런 등기를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예요. 이 권리가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라는 거죠. 만약에 대지권이 지상권이었으면 을구에 이 사람들이 나오겠죠. 을구에 소유자는 따로 있을 것이고 을구에 이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상권을 공동 소유하니까 지상권자로 적을 텐데 이때도요. 분리처분을 막기 위해서 그 지상권 옆에다가 이 지상권은 대지권의 목적이 되니까 절대 지상권만 따로 구분건물 소유권과 분리돼서 지상권만 따로 이전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 지상권 옆에다 대지권이라고 적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이제는 이전 등기를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을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인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어디다 합니까? 토지 등기부에 하는 거죠. 토지 등기부. 어디다 해요? 해당 구에 하는 거죠. 소유권 대지권이면 갑구에 할 것이고 지상권 대지권이면 을구에 그 지상권 옆에 대지권이라고 적는 거죠. 그래서 표제부에 하는 게 아닙니다. 토지 등기부에 해당 구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다는 거죠. 해당 구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그러니까 해당 구에 적는다는 거죠. 해당 구에 대지권 등기를 한다. 해당 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대지권의 등기는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죠. 대지권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자유이기 때문에 대지권 등기는 이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요. 대지권 등기가 되면은 대지권 등기가 됐다는 사실을요. 직권에 의해서 등기관이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요. 건물 등기만 보지 토지 등기를 본 적이 없죠. 이런 것들은요. 대지권 등기가 됐으니까 당연히 이것도 분리돼서 처분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제 등기소에서 서비스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이것은 직권으로 합니다. 직권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하게 되면요. 이제 건물과 토지가 어떻게 돼요? 서로가 이제 분리돼서 처분하지 못하게 돼 있죠. 건물을 전유 부분을 이전하게 되면 토지도 반드시 이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토지만 따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건물이 넘길 때마다 항상 넘겨가고 그래서 항상 절대적 일체성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항상.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요, 이 대지권의 등기를 하기 전에요. 그러니까 대지 사용권으로만 존재했을 때, 아직 대지권 등기를 하기 전에 이미 그 토지에 대해서, 자, 소유권 대지권이었을 때를 말합니다. 이미 그 토지에 대해서만 일해가지고 선의의 제3자 A라는 사람이요, 저당권을 취득했을 때요, 저당권. 자, 그러면은 소유권 대지권 등기를 하기 전에 A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지권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요. 대지권 등기가 되기 전에 대지 사용권으로 존재하는 동안에 아직 대지권 등기가 되기 전에 먼저 A가요. 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고 이 사람이 선의자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에게는요.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저당권자 A는 어떻습니까? 토지만 경매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토지만 경매할 수 있게 되니까 결국 분리처분이 돼버리겠죠. 근데 보통 이 직권으로 이것을 어떻게 발견했냐면 직권으로 대지권 소유권 대지권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은 누가만 봤습니까? 아파트 소유자들은 본 적이 없고 그 등기관만 본 거죠. 등기관이 등기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발견했으면 이것을 등기관이 어떻게 되냐. 이 토지는 너희들이 대지권 등기를 하기 전에 별도의 등기가 이미 돼 있어가지고 분리처분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새롭게 이 건물 전유 부분을 소유하는 사람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알려주는 의미에서요. 직권으로 이것도 등기관만 왔기 때문에 직권으로 만약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등기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를요. 직권으로 해줍니다. 그럼 어디다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는 이 대지권이 원래 소유권 대지권이었지만은 결국 A가 경매해버리면 토지를 잃게 되겠죠. 토지를 잃게 되면은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요. 토지의 소유권, 대지권으로 토지 소유권을 잃게 되고 뭐만 갖게 되겠습니까?
대지권으로서 지상권을 갖게 되겠죠. 이럴 때 이제 법정 지상권이 성립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상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지권의 종류가 소유권에서 지상권으로 바뀌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대지권의 표시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대지권을 표시하는 전유부분 표제부 밑에다가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랍니다. 그래서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는요. 건물 등기부, 그러니까 대지권이나 뜻의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하게 되면 다시 건물 등기부의 그 전유부분 표제부예요. 전유부분 표제부에 직권으로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를 해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대지권 등기하고 대지권이나 뜻의 등기,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를 과연 어디에다가 표시하느냐라는 거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방가로 4 보시면요. 대지권 등기 효력해서요. 효력해서. 자, 대지권 등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분리 처분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대지권 등기를 한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 자, 건물의 등기를 하게 되면요. 대지권에도 동일하게 당연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어떤 등기를 함에 있어서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을구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자기는 토지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건물에 대해서만 난 전세권을 취득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요.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등기를 부기 등기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건물만의 것이라는 뜻의 부기 등기는 이제 직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건물만에 대한 부기 등기.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이제 건물만에 대한 전세권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물만 전세권 등기 이건 가능합니다. 건물만 처분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물만 전세권 등기는 건물만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건물만 처분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건물만 사용하는 전세권 등기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3번 보시면요. 3번 보시면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 기록에는 건물만에 대한요. 우리가 앞서 전세권 등기는 가능하지만 소유권 이전이랄지 저당권 설정 등기는 안 되죠. 건물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죠. 항상 함께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건물만 저당권 등기를 하게 되면요. 건물만 경매가 되잖아요. 이런 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건물만 소유권 저당권 등기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건물만 전세권 등기는 가능하다. 그리고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소유권 대지권이면 토지만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미 별도 등기를 하기 전에 대지권 등기가 먼저 됐다라고 하면요. 별도 등기가 있기 전에 대지권 등기가 먼저 됐습니다. 그럼 이제는 토지만 별도로 어떻습니까? 건물과 분리돼서 처분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토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할 수 없고요. 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 설정 등기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토지만 사용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만 전세권, 지상권 이런 건 가능해요. 그러나 두 번째 줄 보시면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에요. 이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죠. 소유권 대지권인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나 저당권 설정 등기 이런 건 할 수 없다. 그러면은 다만 뭐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이런 건 가능합니다. 이런 건 가능하죠. 이런 건 가능하지만은 소유권을 따로 이전한다든지 저당권 설정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처분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요 유행은요, 여러분, 좀 어렵긴 합니다만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전에 집합건물의 형식 했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해서 요 내용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탁 등기가 있는데, 신탁 등기는 등기 중에서 우리가 집합건물의 등기도 어려운데, 신탁 등기는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신탁 등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탁 등기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부동산 실명법에서 하는 그런 신탁 등기가 아닙니다. 무효인 등기가 아니라요. 우리가 돈은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운용할지를 못 알아요. 그러면 투자 신탁회사에 돈을 맡기는 거죠. 그러면 투자 신탁회사가 그 돈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가. 이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운용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이제 나눠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듯이요. 또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동산, 토지는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러면은 부동산 운용을 잘하는 부동산 신탁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탁회사한테 부동산에 대해서 맡기는 거죠. 너희들이 좀 운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수익금 좀 달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어떻습니까? 신탁회사에요. 넘깁니다. 맡긴다는 거, 넘겨요. 그럼 신탁회사가 토지를 넘겨받아가지고 이것을 개발을 한다든지 어떻게 운용을 하게 되는 거죠. 운용을 한 다음에 수익금을 주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제 소유권을 돌려준다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뭐 몇 년 지나서 소유권을 취득하고 얼마에 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 종류는 워낙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지나면 다시 돌려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완전히 소유권을 넘기면서 돈을 그냥 완전히 목돈을 받을 수도 있고요.
자, 이런 게 이제 신탁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신탁한다는 거죠. 자금을 신탁하듯이 부동산도 신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인데요. A라는 신탁회사에 어떻습니까? 신탁을 하는 거죠. 신탁을 하기 위해서는 갑이 이제 신탁을 원인으로 해서요. 신탁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을 이제 이전하는 거죠. 신탁회사에 이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운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요. 그러면 신탁하는 원인이라든지 또는 기간이라든지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신탁과 관련된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어떻습니까? 원래 다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신탁 등기를 하게 됩니다. 신탁 등기를. 이제 신탁 등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신탁을 원인으로 하기 때문에 신탁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을 여기다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기록한다는 것이요. 등기부에 너무 많아가지고 기록을 못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신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요. 따로 장부를 만들어서 기록하고요. 이게 따로 장부를 만들어서 기록하는 거. 이것이 신탁 원부라고 합니다. 원부를 만들어서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다 기록하고요. 여기다는 뭐만 적냐면요. 이 신탁 원부에 원래 여기다 신탁 등기를 다 해야 됩니다. 요게 원래 여기다 들어와야 되는 거죠. 여기 다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다 기록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기는 신탁 원부 번호만 적어요. 1234번, 1234번 이렇게만 적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신탁 원부의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거죠. 신탁. 그리고 이것을 특히 신탁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신탁 등기라고 하게 됩니다. 자, 보면은 문제는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탁 등기도 복잡하기 때문에 다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몇 개만 좀 기억하죠. 깊이 있게 나오면은 우리가 맞추기 쉽지가 않아요. 자, 2번 보시면은 등기관이 신탁 등기를 할 때는 신탁의 목적,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등을 기록하는 신탁 원부를 작성하고요.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이 신탁 원부는 원래 여기에 들어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등기 기록의 일부로 봅니다. 자,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신탁 등기 신청 절차선. 신탁 등기는요, 신청과 관련돼서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는 거죠. 수탁자가 단독으로.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단독으로 신청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전문자이기 때문에 단독 신청이다. 만약에 동그라미 3번이요. 이런, 수탁자가 만약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요.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수익자나 위탁자, 그러니까 수익을 받는 사람은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위탁자가 되겠죠. 또 수익을 받는 사람은 따로 정했을 때는 그 위탁자나 수익자가 이 수탁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대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지만 수탁자가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수탁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기억할 것이요. 반가로 2번 보시면은요. 2번 보시면은 자, 신탁 등기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 이전 또는 보전, 설정 등기 신청과 함께 일괄하여 신청한다는 거죠. 이게 신탁 등기예요. 이게 신탁 원부 얼마 줬고 이게 신탁 등기라는 거죠. 자, 이 신탁 등기는요. 이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동시 일괄 신청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일괄 신청한다. 자, 그 다음에 동시에 하면서 일괄 신청이기 때문에 하나의 등기 신청서에 하나로 씁니다. 하나로 하면서 일괄 신청하면서 또 동시에 신청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보시면요. 수탁자가요. 이 투자하는 그 신탁회사가 이렇게 소규모랄지라도요. 토지 하나만 신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대에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 토지들을 다 신탁을 하는데 신탁을 하게 되면은 신탁회사 한 사람, 한 회사 이것을 다 신탁받아서 운영하기 힘들다 그러면요. 두 개 회사가 들어올 수 있어요. A 회사와 B 회사가 공동으로 들어옵니다. 공동으로 들어와가지고 이것을 다 신탁을 받아요. 신탁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것을 공동사업에 의해서 운용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갑의 소유 물건이 어떻습니까? A와 B 공동회사의 공동이죠. 그러니까 동업하는 공동사업을 하는 사람이죠. 동업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갑의 소유물이요. 소유권 이전할 때 A와 B에게 어떻습니까? 이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 A와 B가요. 이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할 텐데 이 사람들은 어떤 동업자들의 모임이 되겠죠.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추구하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공동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로 우리는 합유라고 하는 거죠. 동업자들의 모임을. 그래서 두 사람의 공동 소유 형태는 합유가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수탁자가 수인인 경우에는요. 합유 관계가 된다는 거죠.
자, 방과후 3번에 이제 첨부 정보로서는요, 신탁 공부를 작성하기 위한 정보들이 이제 신탁 공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첨부 정보로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는요, 뭐 신탁 계약서 같은 등기원인 증명서면을 첨부하고요. 소유권이 신탁 계약이라는 계약을 원인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검인을 받아야 되고요. 검인을 받아야 되고 그렇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양가로 4번 보시면 신탁 등기의 말소도요. 말소도 동그라미 1의 세 번째 줄 보시면은 말소도 이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탁 등기도 말소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다시 넘겨주기로 했다 그러면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를 하게 되는데 이때도 이제 신탁이 종료가 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기 때문에 이것도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신탁 등기가 수탁자의 단독으로 이루어지듯이요. 신탁 등기의 말소도요. 수탁자가 단독으로 한다는 거. 그러니까 신탁 등기는 다 단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동그라미 두 번째 줄 보시면요. 이것도 하나의 신청서로 일괄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신탁 등기도 마찬가지고 그 말소 등기도 수탁자가 단독으로 일괄하여 동시에 한다는 것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사람 이상이 소유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두 사람 이상일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합유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 요 정도요. 그 다음에 신탁원부라는 게 작성되고 신탁원부는 등기 기록의 일부로 본다. 한 요 정도만 좀 기억하세요. 너무 좀 복잡하기 때문에 한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려고 봅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해서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모두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